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번아웃하고 마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걸린 분이 30% 넘는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OECD에서 나온 건데 정말 그런지 정말 마음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또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거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정말 이거 어떤 건지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고려대 교육학과의 상담심리 전공 이상민 교수님, 네, 한국심리학회 차기 회장도 이제 맡을 예정이신데요. 이상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번아웃하고 우울증, 뭐 마음 건강 이거 진짜 위험한 상태인가요? 어때? 그게 자살률 높은데 원인도 되고 그런 건가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OECD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자살률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잠깐 한번 2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1위를 해서 지금 현재 한 1년에 한 13,000명 이상 지금 자살률이 있고, 특히나 저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연령화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인 자살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뭐 거의 올해 1월은 더 많이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올해 1월이요? 네, 올해 1월이 특히나 1월 달까지는 자살 통계가 나왔는데 거의 30% 이상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힘든가 하기는 요즘 보면은 직장에서 나 번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뭐 스트레스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특별히 힘든 건가요? 어떤가요? 아마도 우리나라 사회의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동양 문화권,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권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하는 우리가 사회 비교라고 하는데 사회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권이거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의견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의견 비교는 상관이 없지만 능력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떨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안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번아웃으로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근데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하다가 힘들면 번아웃 됐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실제 번아웃이라는 게 어떤 증상인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제 WHO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번아웃도 이제 증후군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번아웃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소진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소진이라고 하는데 직무 소진이라고 하는데 직무 소진하고 우울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소진은 사실 직장 내에서 힘들면 그게 직장 내에서 이제 헬플리스니스, 무기력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번아웃, 직무 소진이라고 얘기하고 직장에서의 힘듦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일반화되게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번아웃이 잘 되는 성격도 있고요. 그러면 동시에 번아웃이 잘 되는 직무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번아웃이 잘 안 되는 직무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직업 만족도가 항상 탑 맨 위에 올라오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 혹은 우리가 도선사라든지 이런 도선사가 배를 갖다가 이제 조종하는 파일럿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는 건데 항상 거의 직무 만족도가 1위, 2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아무래도 직무 환경이 조금 뭐랄까 위험적인 게 많이 도출되는 환경들, 예를 들어서 교정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도관이라든지 혹은 경찰관, 소방관 이런 경우는 번아웃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소득 수준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외교관? 외교관이요? 네, 외교관. 해외 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들었는데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외교관도 번아웃 증후군에 취약한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사 안에서도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유치원 혹은 유아원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아웃에 취약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직무 환경이 다른 거죠. 어. 예를 들어서 교도관 같은 경우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교대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야간에서도 근무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수면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적인 요인,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이 높다거나 완벽주의가 강할 경우에는 더욱더 번아웃에 취약할 수 있겠지만 직무 환경과 연결이 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번아웃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직무 환경이 약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교대를 한다든지 해외를 다닌다든지 이렇게 가족하고 시간 보내기 조금 어려운 환경이 있고 이러면은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번아웃은 우울도 물론 약간의 스트레스 원인이 있긴 하지만 번아웃은 분명한 스트레스 원인이 보여지는 그 증상이거든요. 번아웃 자체가 이제 증상이니까 그거의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 많은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직무 환경,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직장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번아웃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먼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격 얘기도 하셨는데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 대충 이렇게 좀 게으르고 일 그냥 굴러가는 대로 대충 놔두고 그런 사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번아웃 안 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번아웃 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번아웃과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에서도요. 자기지향 완벽주의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자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 같은 경우는 번아웃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부가적인 완벽주의라고 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충족해야 한다. 그렇게 자기의 기준이 그 외부에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번아웃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연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성실한 사람이 더 번아웃 될 가능성이 높고 게으른 사람은 좀 편안해서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성실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컨시어스니스라고 해서 그 성실성 혹은 뭐 이게 규칙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목표가 된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게 집착이 될 경우에는 번아웃에 노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착으로 너무 나아갈 경우, 그러니까 밸런스죠. 자기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를 잘 못 맞힐 경우에는 워커홀릭 혹은 번아웃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사회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성실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성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번아웃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 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심한 경쟁 환경에 있어서 우울감이 심하다 얘기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거기 일맥상통하고 보면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성적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줄 세우기를 하는 그런 교육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능력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많이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번아웃 사실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면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번아웃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증상이고 맞아요.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정의되나요? 그렇죠. 질환인가요? 네, 그렇죠.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 마음의 있겠죠. 병. 네.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제가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 차교회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찾아봤거든요. AI로 이제 챗GPT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AI가 정확하게 답을 해줘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받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물론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혼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많은 걸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힘들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상담 교수님 같은 분이세요? 네, 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문가 중에서도 이론 혹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같은 경우는 한
한 4만 6천 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가 회원은 한 2천 명 정도 있고요. 저희가 2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는데 상담 심리사죠. 상담 심리사 2급 자격증이 한 6천 명 정도. 그래서 총 8천 명 정도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밖에서 지금 그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건 심리 상담 심리사? 네, 상담 심리사. 심리 상담사. 네,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라 이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심리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면은 사실 요즘은 뭐 이렇게 가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가면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네. 효과가 그게 이제 실제로 있나요? 어때요? 뭐 그 마음이 연구에 수월해지는 의하면, 건지. 연구에 의하면은 일단은 한 5명 중에 2명 정도가 그러니까는 그 퍼센티지로 보면은요, 굉장히 그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구에 의하면은 저희가 좀 얘기하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해서 효과의 크기라고 하는데 한 40%에서 50% 정도 마음이 점점 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크기가 엄청난 크기거든요. 우리가 매일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을 하잖아요. 그게 거의 한 2%에서 5% 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예방 효과가 그 정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치를 안 나오기 위해서 계속 이빨을 닦는 건데 사실 마음에 있어서의 이 정도의 효과, 40% 50% 정도가 원래 우울증이 있다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그런 토킹 테라피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만만치 않은 효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심리 상담이 그렇게 파퓰러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말씀하신 거는 찾아가면 한 40~50%는 마음이 다시 좋아진다라는 맞아요. 효과잖아요. 마음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나한테 어떤 구체적인 도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진다든지 이런 도움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혹시 있나요? 있죠. 저희가 그래요? 그 연구도 저도 계속 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취업과 우울 간의 이렇게 관계를 봤을 때 실제로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설이 하나는 선택 가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노출 가설이라고 있는데요. 선택 가설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 하느냐 아니면은 취업을 못해서 우울한가 이런 식의 노출 가설 둘로 나눠지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나 더 맞은 것을 선택 가설, 즉 우울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퍼센티지가 거의 한 16% 정도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우울 말고도 불안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벗어나 가지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취직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더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가 되니까 훨씬 더 직장에서도 편하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건강을 갖다가 잘 다스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 14% 이렇게 저기 차트가 나오네. 1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14%더 취업에 성공한다 이런. 그렇죠. 번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계산한 건 저는 사실 16%로 계산했는데 우리 한국 그 기준을 가지고 근데 아까 레이나드 교수님 같은 경우 영국에서 이제 IAPT라는 걸 갖다 시작한 분인데 그분도 한 14% 정도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저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거 혹시 경제적 가치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런 연구도 있나요? 네, 저도 역시 연구했고요. 레이나드 교수님도 그 연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고용이 얼마나 증진되는지, 그래서 고용이 달마다 한 달에 얼마나 정도 증진되는 날인지, 그다음에 고용의 가치 역시 기존에 이제 평균, 그러니까 평균 연금을 2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한 4% 정도 봉급의 변화량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갖다가 경제적 가치를 했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나드 그 영국의 것도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거는 2009년인데요. 레이나드 영국 그 교수님이 하신 거는 그 클락 교수님과 둘이 했어요. 영국의 그 교수님들은 2006년쯤에 이걸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로 적용을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IAPT라는 아까 그 프로그램이죠.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 같은 걸 갖다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 500만 명 정도가 이 심리 상담 여기서는 얘기하기를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NHS가 그 영국의 보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토킹 테라피라고 합니다. 토킹 테라피가 한국말로 하면은 심리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테라피죠. 토킹 테라피. 그렇죠. 네. 말로 하는
그런 치유라고 보시면 치유. 될 것 같고요. 예, 그걸 갖다가 500만 명 정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환산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영국의 그런 그 바우처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쪽으로 쭉쭉쭉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금 아까 그 연구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차트 중에 마지막에 그 각각 영역별로 얼마나 경제적 가치 있는지 있는 그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 아까 말씀하신 고용이 증진돼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담 받은 사람이 상담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이득을 얻는다 이런 의미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마음이 또 좋아져서 어떤 좋아지는 것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 건강에 따른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그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이제 그 레이나드 연구와 제가 똑같이 한국에서 해봤는데요. 거의 엄청난 그 수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소득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그다음에 연구에 의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일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이 내가 이 심리 상담을 받아서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내 삶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살을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를 갖다가 파괴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리비도하고 타나토스가 있으면 타나토스에 그렇게 굉장히 강한 그런 충동이 있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싶고 자기를 이런 거에 대한 충동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해소가 되고 삶에 대한 의지도 생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완전히 달라지죠, 삶이. 네, 우리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아까 번아웃 얘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를 조금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항상 나쁜 거로만 보지 말고 활용해야 할 거라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구글 얘기하셨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스트레스거든요. 직무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해고된. 근데 해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남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거 뭐 그냥 푸드 그냥 이렇게 나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걸 갖다 그렇게 안 본 거죠. 이걸 내가 또 다시 적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마인드셋의 변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건강한 모습 이게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를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비용 효과 검증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그렇게 비용 효과로 형성을 하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럴 수는 없다. 이게 뭐 제가 얘기하면서 3조 얼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 대비 100배의 수익이 아니라 그 한 개인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 개인에게는 사실은 어렸을 때 원래 우리가 ADHD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그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컨덕 디스오더, 행동장애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행동장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비행청소년으로 하고 비행청소년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교도소로 갈 수 있는데 그 한 개인한테 제대로 된 마음 투자를 해서 마음 건강을 해서 ADHD가 사라지고 사라지진 않겠죠. 그걸 갖다 잘 관리하는 거죠. 정확하면 장애니까요. 관리를 잘 해서 그 사람이 비행 청소년으로 안 나가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마음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심리 상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경제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3조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셀 수 없는 가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기는 정김병숙 씨 아까 구글에 그분은 AI 때문에 구글에서 해고된 거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마트에 가서 알바하는데 그 알바는 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세상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나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Cognitive Restructuring이라고 그러는데 인지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같이 인지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그거는 진짜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비싸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합니까, 상담 받는데? 그렇죠. 지금 상담이 이제
상담이 비싸다 보니까 민간 쪽으로 나갈 경우에는 거의 10만 원, 많이 받는 분들은 한 15만 원씩 받기 때문에 시간당이요. 그래서 좀 쉽지 않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등록금으로 사실은 그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대학생 입장에서는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무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돈을 안 내고 상담을 받기 때문에 많이들 갑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상담자는 적고 내담자는 되게 많으니까 대기가 많아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초등등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각급 학교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 이제 좀 약간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윈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지금 한 2, 3개월씩 이렇게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3개월 대기하다가 금방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최근에 정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네. 마음에 투자. 네, 그렇죠. 게 그게 상담 받는 걸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죠. 그 심리 상담을 받는 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1일서부터 시작인데 한 8만 명 정도가 8회 정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16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26만 명 그리고 27년도에는 50만 명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 하는 특히나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힘든 사람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으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신청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이걸 계획하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갖다 좀 더 억세서빌리티, 그러니까 접근성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년 주기로 마음 건강 갖다가 체크했었는데요. 이제 그걸 갖다 2년 주기로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체크하게 했고요.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렇죠. 할 때. 건강검진 할 때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낳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하는데 지금 행복복지센터라 읍면동에 있는 데 가서 행복센터, 뭐 주민센터 그렇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런 걸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상담센터에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난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고 싶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아직 안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각 지역 지자체에 있거든요. 거기나 네네. 혹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혹은 위센터 이런 데서 의뢰서를 받아서 가서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주민센터에서 자연스럽게 복지카드를 주고 그다음에 8회에 한해서 바우처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소득 분위에 맞춰서 자기가 신청하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 하는 1시간에 10만 원, 15만 원 하는 거를 8시간까지는 그렇죠. 정부의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안 하면 손해인 사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사업하기 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마음건강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리미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한테 이게 소문이 많이 나서 사실상 올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미 그게 다 바우처 사업이 다 소진이 됐어요. 연간 사업인데 1월에 다 가져가 시청에서 버렸어요. 끝나는. 선착순이군요. 그렇죠. 선착순입니다. 이게 아이고. 8만 명이라는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시작하는데 8만 명이라는 쿼터가 정해져 있고 아마 선착순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에 빨리 알고 신청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번아웃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다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건강보험 문진한 거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거 없으면은 정신건강 네, 정신건강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위센터 혹은 대학상담센터 이런 데서 의뢰서를 받으면 되고요. 의뢰서를 받아서 가져가라.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과에 가가지고 정신과에서 진단 받고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웬만하면 진단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뭐 멀쩡해. 근데 너 조금 힘들어. 이래도 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예방이니까요. 이게 뭐 중증인 경우에는 사실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고위험균 그렇지 않으면 중위험균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자식 때문에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이걸 신청해 가지고 마음 건강에 투자하고 본인이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마인드셋만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자살 공화국이라는 이런
자살률 1위라는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좀 이따 우리 잡스 시간에 직업 얘기도 할 텐데 지금 그렇게 50만 명, 100만 명 정부에서 지원 사업 해가지고 상담을 받게 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 직업 그게 되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유망 직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심리 상담사 심리 상담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그 수요가 많은가요? 저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3만 불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이게 시작된 게 3만 불이 GDP가 올라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3만 불 지금 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 상담 혹은 이 마음이라든지 정신 건강 이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굉장히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당장 지금 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상담이냐 무슨 뭐 정신 건강이냐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가 됐고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냥 공부만 해 혹은 뭐 돈만 잘 벌면 돼 성적만 잘 나오면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들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성적도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심리상담사가. 그래요? 그러면은 인구가 좀 3억이면은 한 500명당 1명 정도. 우리나라는 아까 8,000명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학회는 8,000명이고요. 한국 상담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8,000명 정도 되고 임상심리학회라고 있는데 거기 한 2,000명. 근데 서로 겹치는 게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세 개의 민간 자격증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000명, 15,000명 정도 많아봤자 그 정도로 보는데 그렇군요. 앞으로 만약에 미국 정도까지 이제 이게 심리 상담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교했으면 한 12만 명, 10만 명 정도까지 이 그 새로운 직종으로 아마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사람이 합니다.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돌봄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렇죠. 이런 다음에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심리 상담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실성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어려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 가정에 자라났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폭력 가정이 있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을 제가 되게 잘 상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그 마음이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안 좋게 그쪽한테 투사하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자기가 그 사건이라든지 어려움에서 잘 극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심리 상담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생들을 뽑는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잘 뽑으려고 굉장히 주의 깊게 학생들을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얘는 아직까지 심리 상담사로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아웃시키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게이트키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이상민 교수님하고 같이 마음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 마음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을 시작된다고 하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망 직업으로 어떻게 보면 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으로 심리 상담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누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